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또 무슬림 형제단 중동을 파괴로 이끌고 있는 무장단체 테러 조직 무슬림 형제단,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테러 조직 있잖아요. 그죠? 무슬림 형제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테러 조직과 또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조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중동에 참으로 많은 과격단체,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여럿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뿌리는 하나, 로마 카톨릭 예수회의 지령을 받고 움직여진 그러한 단체를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들의 그 사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지, 그래서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조직이라는 거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슬람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정말 자기들을, 우리들을 영원히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은 그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무슬림 형제단, 자, 다시 잠깐 보면은요, 192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니파의 이슬람 급진 과격 단체입니다. 이집트에 있어요. 그래서 1940년 이후에 각 나라로 전파가 돼가지고 팔레스타인, 요르단, 중동 해가지고 이렇게 전파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만든 사람은 1928년도에 하산 알반나, 원리주의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꾸란을 근거를 해서 지하드, 곧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을 위해 싸우는 거를 지하드라래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드와 이슬람을 위한 전체 이론과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을 한 사람은 이제 사이드 꾸투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산 알반나가 1928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사상을 발전시킨 사람이 이제 사이드 꾸투. 그래서 이 원리주의 지침서인 이정표를 써가지고 꾸란을 근거해서 지하드와 이슬람을 위한 전체 이론과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이드 꾸투비, 하산 알반나는 시작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이 원리주의 사상을 이 이정표라는 책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9.11 테러를 이제 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슬림 형제단이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 꾸투브의 사상, 하산나 알반나의 사상에다가 이 사이드 꾸투브의 책 있죠. 이정표에 나오는 그 책을 그대로 이제 행동 강령으로 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이드 꾸투비 쓴 그 이정표의 책의 내용이 이슬람을 모르는 서양 문명과 세속적 무슬림을 자할리아라는데, 자할리아는 무지한 자들이란 뜻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 이제 이슬람을 모르는 서양 문명과 세속적 무슬림을 자할리아라고 칭하면서 무력과 투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들과 싸워서 제거하고 이슬람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내용, 그것이 사이드 꾸투브의 이정표의 내용인데, 이거를 무슬림 형제단이 이제 행동 강령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 암살 시도, 총리 암살 시도, 잦은 테러로 이집트 정부의 박해가 시작이 됐고요. 왜냐하면은 이 나세르 있잖아, 1950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무슬림 형제단이 암살 테러를 시도했어요. 근데 실패했죠. 나세르가 대통령이 되고서도 또 이제 샤리아로 이집트를 국법으로 해야 된다. 이집트의 국법으로 샤리아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이 무슬림 형제단이.
왜 세속주의로 가느냐.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세속주의라는데 백성들이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세속주의라는 거야. 이 무슬림 원리주의자들이. 그래서 나세르가 이제 그렇게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반대하고 이집트를 샤리아 국법으로 이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1954년도 영국과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 협정을 반대하면서 또 긍정한 행동을 했습니다. 왜 이교도와 협력해서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테러를 일으키고 이제 뭐 그쵸. 나세르 암살 시도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나세르가 탄압을 하죠. 그래가지고 무슬림 형제단이 해산이 선포가 되고 4,000명이 투옥이 되고 이 사이드 꾸투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형을 당해 죽어요. 지도자들도 많이 사형을 당해 죽고. 근데 1970년도에 사다트 대통령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무슬림이 조직을 이제 개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온건하게 변하면서 합법적인 이슬람 운동으로 이제 전개를 하죠. 그러면서 사다트 대통령을 암살해요. 아주 온건하게 합법적으로 하는 것처럼 했는데 결과는 뭐야? 사다트 대통령을 암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이 이제 1979년도인가요? 이슬람과 평화협정을 맺었어. 여러분이 볼 때 얼마나 훌륭한 일이야, 그지? 근데 이 무슬림 형제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다트 대통령도 이제 군부지, 군부.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슬람이라 해도 이 군부 때,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거지. 이슬람 원리주의가 판을 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이제 보호는커녕 뭐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군부 때는 이제 보호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슬림 조직이 개편돼가지고 사다트 때, 그러니까 사다트 대통령이 이제 이제 변했나봐 이랬겠지 뭐. 얘네들이 온건하게 변했나봐 이랬겠지. 아주 봉사활동하고 뭐 발톱은 죄송합니다. 발톱은 숨기면서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사다트를 암살을 해. 그게 1981년으로 알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사다트가 암살되면서 무바라크가 올라오지. 또다시 군부가. 그러면서 이제 2011년대 이제 튀니지에서부터 이제 이 아랍의 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이제 반정부 운동을 하면서 반정부 시위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이제 쫙 중동으로 쭉 퍼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집트도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무바라크가 물러나고 누가 됐냐 하면은 무슬림 형제단이 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무슬림 형제단이 원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거든. 근데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있잖아요. 완전 막장으로 나가는 거야. 그냥 막장으로. 그래갖고 백성들이 아니 좀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바꿔보면은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 밀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되고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이슬람 원리주의 샤리아 원리주의에 입각하게 정치를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보겠습니다. 무슬림 형제단
무슬림 형제단에 구글로 해야 되겠네요. 무슬림 형제단이 그러니까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히 무슬림 형제단은 아랍권의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큰 이슬람 단체이다. 1928년 이집트의 하산 알반나에 의해 설립된 범이슬람주의 종교, 정치, 사회 단체이다. 그래서 이념은 이슬람 원리주의, 네. 수니파 이슬람. 중앙단사는 이집트 카이로에 있었는데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의석을 보겠습니다. 이 무슬림 형제단이 그러니까 중동 전체에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에 영향력을 줘가지고요. 그 국회의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로코 의회는 395의석 중에 125석, 튀니지 의회는 217석 중에 69석, 예멘 의회는 301석 중에 46석, 요르단 의회는 150석 중에 15, 모리타니 의회는 146석 중에 16, 리비아 의회는 200석 중에 17, 이라크 의회는 329석 중에 7, 레바논 의회는 128석 중에 하나. 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러시아, 시리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 단체를 정당이 아닌 테러 조직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무슬림 형제단이 이제 과격하게 막 테러하고 그러다가 온건하게 이제 학계 정치계 뭐 법조계 막 스며들어가지고 온건하게 변했다 그랬잖아. 그지? 이제 발톱을 숨겼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권력을 딱 차지하면 그때 발톱을 드러내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 자, 그러니까 이제 중동 지역에 무려 500만에서 1000만에 이르는 회원수를 가진 세계 최대이자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그러니까 이제 어중이 떠중이 그냥 뭐 무슬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했지. 이게 이제 이 과격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활동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다 그 사상은 그래. 위험해. 예.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브파와 함께 현대 이슬람 근보주의 세력들의 모태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브파는 뭐냐 하면은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거든요. 수니파 종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니파가 이제 여러분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잖아. 근데 시아파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종교 최고 지도자가 이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맘을 신적인 존재에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적인 존재인 이맘이 이 말을 하는 거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 이게 시아파야. 그 종교 지도자의 위치가 그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혈통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란은 또 그렇지도 않아. 그죠? 혈통이 뭐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혈통으로 가진 않잖아.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시아파는 혈통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 모하메드의 그 혈통으로. 그래서 모하메드를 아주 이렇게 우상화시키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 최고 이맘이 신적인 위치고 그러니까 완전한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 로마 카톨릭이 교황하고 똑같아. 교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파는요. 순위파는 이제 인간이 불완전하다. 그냥 사람이다. 종교 지도자인데 이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불완전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냥 순위파를 그냥 이끌어가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혈통이 아니라 모하메드의 혈통이 아니라 그냥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다 선출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순위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아, 시아파보다는 순위파가 낫네. 근데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순위파 극단주의야. 그래갖고 순위파 극단주의라 그래가지고요. 순위파 그러니까 원리주의이기 때문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여자들이요. 여행 갔다 어떤 사람이 요새 관광 비자가 이제 열린 지 얼마 안 돼요. 한 달 정도 됐는지 뭐 2달 됐는지 하여튼 얼마 안 돼. 한국 사람이 여행을 한 거지. 제 영상을 봤는데 길거리에 여자들이 안 다녀요. 여자들이 없어. 남자들도 다 옷을 갖다가 그 허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막 입고 있대요.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그러니까 이란보다 더해. 이란 시아파 이슬람 이란. 거기는 그래도 여자들이 그 히잡을 왜 이렇게 머리에만 쓰고 다니더라고.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체예요, 전체. 그리고 종교 경찰이 있어가지고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손잡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와서 툭 친대.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은 증 내놓으라고. 당신들 부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이거 완전히 이거 남의 사생활을 타치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제 뭐예요? 하여간에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이란의 시아파 원리주의나 뭐 이 순위파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극단주의나 다 똑같이 예수님 믿으면 이제 죽이는 거지. 똑같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생활로 볼 때는 아주 여자는 아주 더 힘들어 그냥. 그래서 오죽하면 운전면허도 못 따가지고 있다가 요새 새로 왕세자인지 빈살만인지 왜, 그 사람이 여자도 운전면허 해도 된다 이게 나왔잖아, 그죠? 여자들도 마라톤 또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또 허락하니까 또 여자들이 또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요새? 순위파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와하비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슬람 원리주의의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 왕정하고 딱 합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왕정이 지금 이 와하브파랄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그 사람하고 왕정하고 딱 이렇게 밀착된 관계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제 왜 사우디 왕가에 대해서 이제 저거 하냐면은 좀 불만이 있고 이래도 사냐 하면은 사우디 왕가가 나라를 건국하고서 6년 후에 석유가 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석유가 막 6년 후에 터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우디 왕가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먹고 살게는 해주잖아.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급을 좀 해주는 게 있거든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저 사우디 왕가가 아니었으면은 서구 세력이 와가지고 이 석유를 갖다가 차지해가지고 그거가 서구로 빠져나가면은 우리는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가 될 뻔했는데 사우디 왕가가 나라를 건국을 하면서 그리고서 이제 석유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께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이제 이 석유가 6년 후에 터졌기 때문에 은인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우디 왕가를. 거기에다가 이제 이 사우디 왕가가 이제 와하비즘이라고 하는 그 순위파 극단주의를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아주 그냥 그런 서로 도와주고 이러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아주 변화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아주 고통을 당하고 여자들 고통당하고 이래도 아주 엄청 힘들고 근데도 그 와중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몰래 믿는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무슬림 형제단을 뭘 찾으려고 그랬다가 무슬림 형제단의 제1목표는 활동국가의 사회와 정치에 이슬람 샤리아를 기반한 통치 괄호 열고 이슬람 신정국가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제2목표는 범이슬람권 특히 아랍 무슬림을 통합하는 것이며 외세 서구에서 이슬람권을 해방함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샤리아의 전면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상권 분립, 뭐 의회 민주주의, 뭐 평화적 정권 고체 등을 주장을 하죠. 말로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니 온건한 것 같아 이러는데요. 이들의 집권 후에 다 달라져. 집권 후의 행보나 역사 속에 이집트 및 시리아에서 벌인 무수한 테러리즘을 볼 때 이들이 온건 이슬람 정당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때와 경우에 따라서 샤리아 도입을 위해서 극단주의 행보와 테러리즘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평화로운 조직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쓰는 과격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무슬림 형제단이 이제 이 무바라크를 이제 무너뜨리고 어때요? 이집트에서 2011년에서 2013년 동안에 무슬림 형제단이 세력을 이게 이제 선거를 도와가지고 선거를 했는지 하여튼간에 무함마드 무르시가 당선이 됐어. 무함마드 무르시가 이제 권력을 잡자마자 변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이 어떻게 이 무함마드 무르시가 이제 샤리아를 이집트 헌법보다 우위에 두었고 아주 막장이 일어난 거야. 샤리아를 기준으로 삼아 자유주의 탄압, 언론 탄압, 여성 차별, 현대식 교육 제재, 타종교 정책 차별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정작 아람의 봄을 일으킨 경제적 어려운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해외 자본 추방. 그러니까 나라가 더 어려워지는 거야. 이슬람 문화가 아닌 타 학문과 기술, 종교 탄압을 벌였습니다. 또 사회 문제 해결 의지는 완전히 뭐 관계도 없어. 무조건 이슬람 원리주의로. 그래가지고 종교 근본주의 정책만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로 된 게 아니네, 그지? 이집트 혁명이라니까. 이집트 혁명에서도 이슬람 세력과 연대하고 함께 시위에 나서서 이 무바라크를 끌어들이는데 공을 세운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콥트교가 있어요. 콥트교의 뒤통수를 쳤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콥트교인들은 모르고 이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사는 게 지도자를 바꿔보자 이래갖고 이제 아마 이 무르시를 무르시를 갖다가 이렇게 지지를 했나봐. 쏘은 거지. 근데 이 콥트교의 지도자는 하지 말라 그랬대. 그거 쏘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안 믿고 이제 했는데요. 결국은 발등 찍혔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 정책이 방향을 선회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예배당이 파괴가 됐대. 46개가 파괴가 되고 이 무슬림 형제단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이는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막 물건 다 가져가고 뭐 다 뺏어가고 막 이랬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 정책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이게 선거하기 전까지 뭔 말을 못해, 그지? 그래서 변화하면서 원래 이 원리주의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 근데 이제 썩은 거지.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그래서 이러한 행보 때문에 이집트의 세속적인 국민들과 아랍 민족주의, 세속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군부에 큰 반발을 사게 되고 또 서구권에서조차도 이슬람 극단주의에 질려버려가지고 군부 쿠데타를 지지할 정도로 반감을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부에서 축출당한 이후에도 평화적으로 이념을 추구한다는 당 강령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적인 테러와 박해를 수없이 저질렀다. 2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세르 대통령 때 왜 축출당했었잖아. 이 무슬림 형제단이. 그래가지고 이제 평화적인 이념으로 이제 추구한다고 이제 이렇게 막 당 강령을 갖다가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정권 잡자마자 확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의회 민주주의를 이용하기만 할 뿐 실제로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반인권적 이슬람 신정국가를 건설하라는 전체주의적 목표를 가진 정당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자 그래가지고요 이 무르시가 또 무르시가 여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르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어쨌든 쿠데타를 이제 했다고 그랬는데 또 당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예. 자 2013년 정변으로 무르시는 대통령 권한을 잃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못 살겠다 막 무르시 우리가 쏘갔다 이제 어디 저럴 수가 있냐 이제 막 이래가지고 이제 군부가 또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2013년 쿠데타로 정변으로 무르시는 대통령 권한을 잃고 이집트군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2014년 8월 14일 카이로 동부의 라바 알 아다이아 광장에서 쿠데타에 항의하던 무슬림 형제단원들을 이집트군이 학살하는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희생자가 최소 594명, 최대 2006명. 그래서 2013년 12월 25일 차량폭탄을 사용한 테러가 발생하여 이집트 임시 정권에게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야요. 군부가 일어난 거야. 그냥 도저히 뭐 이 무르시를 그냥 받을 수 없다 이래갖고.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이 또 막 대응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집트군이 또 학살을 했어. 그래서 희생자가 최소 594명 이렇게 최대 2,600명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테러 조직이 된 거야, 그러니까. 2014년 무려 683명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지도부에게 사형, 종신형을 수없이 겹쳐서 날리고 있고 현재 지도부는 망명하여 외국을 전전하는 등 이집트의 형제단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에게 우호적이던 카타르가 형제단 지도부의 망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이집트로부터 소환 요구가 반복되고 사우디, UAE, 바레인 등에서 압력이 가중되자 결국 형제단은 재망명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들의 망명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이 대통령이 아주 또 이슬람 원리주의 해는 거는 수립한데도 해는 거 그렇게 하잖아. 응. 무슬림 형제들을 받아주는 거면 알겠죠. 어떤 사람인지. 자, 그래서 이집트 이 예수님 믿는 콥트 신자인 모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7년 독일 언론인 DW와의 인터뷰 증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어요? 읽어드리겠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국민들이 무슬림 형제단에 반대하여 일어나자 그들은 적어도 67개 이상의 콥트 예배당을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대한 강도 질도 판을 쳤죠. 그들은 나라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이집트를 혼돈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콥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이제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거를 이제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도 어때?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정말 이 1,00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죠. 근데 거듭난 사람들도 있고 대다수가 이제 아직 거듭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님 필요 영원한 숙적이 의롭다.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이 이집트에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는 그 약속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요,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가 떨어져 나와서 1987년도에 성립이 되었다. 하지만 무슬림 형제단과는 결별하여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특히 이집트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에 무슬림 형제단과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어디하고만 반대하냐 하면은 저 이스라엘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 테러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타르는 무슬림 형제단의 강력한 지원자. 그래서 2017년 6월 발생한 카타르 당교 사태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의 무슬림 형제단은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 순위파 극단주의잖아, 그지? 그래갖고 이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과 대립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뭐 말로는 뭐 알 아사드의 독재 정치에 반대한다 이런 이유를 내걸었지만은 진짜 이유는 시리아가 시아파잖아. 이 아사드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알라이파 세속주의를 몰아내고 이제 시리아가 시아파인데도요 이렇게 원리주의 뭐 이런 건 아니야 또. 그러니까 이제 세속주의를 몰아내고 순위파 이슬람 극단주의 신정국가를 건설하는 게 목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리아 무슬림 형제단은 60년대 이후로는 사실상 반군 조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극심한 테러와 암살을 계속해 되었고 무고한 민간인, 친정부 인사, 알라이 군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의 군인들, 정부 공무원, 사회 원로에 대한 연쇄살해로 악명을 떨쳤다. 또한 반정부 세력을 육성하는 등 정부에 대한 반란을 계속 시도했고 결국은 독재자 하페즈 알 아사드를 암살하려 했다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82년 거점인 하마가 공격당하여 하마 학살이 일어났다. 예. 그 이제 아사드 대통령이 또 하마에 또 학살을 했어요. 그래갖고 자 수단은 어때요? 대다수가 저기 무슬림 형제단이잖아. 국회의원이 그지? 그래갖고 악명 높은 독재자 오마르 알 바시르가 이끄는 수단의 살라피즘, 와하비즘 성향의 여당이다. 그러니까 살라피즘, 와하비즘, 그러니까 순위파 극단주의라니까. 이집트에서의 순위파 극단주의를 살라피즘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순위파 극단주의를 와하비즘이라 그래. 이런 성향의 여당이고 독재자 바시르의 하수인들로 수단에서 악명 높은 광신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18년에) 제주 난민 사태 때 예멘 난민들 중에 일부 난민의 SNS 과거 글에서 무슬림 형제단 홍보물을 자기 글에 올린 것이 뒤늦게 발견되어서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난민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제가요 과거에는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했지만 이 단체가 무슬림도 살해하는 집단이라는 걸 알고 나서 지금은 지지를 철회한 상태다 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2019년도 무슬림 형제단 간부가 MC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어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는 거부했으나 법원이 이 결정을 취소하며 난민으로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유는 뭐예요? 법원이 난민으로 인정한 이유는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로 돌아가면은 징역 5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무슬림 형제단이 지금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 형제단 간부예요. 간부. 10명 이내에 들어있는 간부래.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신분 또는 그러니까 인정한 이유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이집트로 가면은 붙잡혀가지고 징역 5년형 받는데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따위로 우리나라가 이제 인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날의 그 군부 정권은 LCC입니다. LCC. 예. 그때 무함마드 무르시가 이제 대통령 당선될 때 51.1%로 당시 2위를 기록했던 세속주의자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그러니까 48.9%니까 2위가 1.1%로 그쵸? 1.1%로 대통령이 됐네. 그 차이로.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카이로 같은 대도시는 기득권 층들이 무슬림 형제단을 정말 싫어했음을 알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 어느 정도로 이집트인들의 반감이 심하냐 하면은 이미 군부 쿠데타 직전에도 시위만으로 정권 갈아엎을 기세로 무슬림 형제단을 비난하는 거대한 민중 시위가 연일 벌어졌다. 예.
그리고 이 집단은요, 이 무슬림 형제단, 그 악명높다는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등을 돌리고 소말리아에서 활개치며 수시로 케냐에 테러 원정을 나가는 그 알샤바브조차 서로 무시하고 살자고 말할 정도로 악질 테러 단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들 들으면서 저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정말 예. 자, 미국에서요. 1992년도에 오마르 압둘 라흐만을 이 사람도 이제 무슬림 형제단인데요. 오늘 받았습니다. 받아줬어요. 처음에는 거부당했는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이 불신자마다 죽여라 라는 그 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중세 이슬람 원리 주의자인 1328년에 이븐 타이미야 사상 플러스 사이드 쿠투브 아시지? 사이드 쿠투브 그 사상을 플러스한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슬람 무슬림 형제단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집트의 룩소르에서 58명의 관광객을 죽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하드라라는 거야, 이제 그런 거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파트와를 선포를 했대. 이 파트와라는 게 이제 아마 이슬람의 교리인가 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하자고, 사다트가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를, 협정을 맺은 사다트를 죽이는 것이 지하드라는 파트와를 선포를 했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무슬림 형제단의 그 장교가 칼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사다트 대통령을 암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다트를 간접적으로 죽인 거지. 그렇게 파트와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사다트 대통령을 죽이는 것이 지하드라고 거룩한 성전이다 라는 파트와를 선포했다. 그런 교리를 선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다트 대통령이 군대 사열할 때 이렇게 군대 앞을 쭉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장교가 죽였습니다. 근데 어떤 문서를 보니까 이제 장교 말고 또 몇 명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먼저 무죄 판결 받는 걸 보겠어요. 근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무죄 판결. 뭐냐 하면은 자신의 파트와가 꾸란의 근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이게 사다트 대통령을 죽이고 이러라고 한 것은 꾸란의 근거다 이런 얘기죠. 그 주장해가지고 그 아프간에서 오사마를 만나서 후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1990년에 무슬림 형제단이 장악한 수단에서 관광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사마 빈 라덴도 수단도 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수단으로 가서 관광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또 오사마 빈 라덴 재정 후원 조직을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미국에 들어가게 됐는지 1990년에는 미국 비자가 취소가 됐어요. 그랬는데 다시 또 시도를 해가지고 뉴저지주에서 그린카드를 받았어. 아마 이제 이 그린카드는 좀 뭔가 가능성이 있는 카드인가 봐요. 근데 또 취소를 시켰어요, 미국 정부가.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정치국 난민으로 신청을 했네. 그래가지고 CIA 협조로 난민으로 수용됐어요. 그러니까 CIA에 예수애가 많은 거지. 그러면서 1994년도 이 사람이 3년도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테러했어요. 그래서 총사령을 선고받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종신형으로 이제 죽죠. 그래서 이제 총사령을 선고받았고요. 이 사람의 설교는 미국 은행을 털고 미국의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합법이다. 서방 세계의 배는 침몰되어야 하고 비행기는 격추되어야 하고 교통과 경제는 마비되어야 하고 육지, 바다, 공중에서 다 죽여야 한다. 그래서 무슬림의 행동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도록. 악랄하죠. 그리고 세계무역건물센터를 수천 명을 죽일 계획을 했는데 그러나 6명이 죽었어요. 6명만 죽었습니다. 테러를 계획했는데 6명이 죽고 1042명이 부상을 당해갖고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사령으로 선고받았는데 종신형으로 됐나봐. 죽었어 이 사람이.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무죄 판결 받았다라는 거는 사다트로 인한 게 아니라, 그쵸? 가만 있어보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글쎄요. 자신의 파트와가 꾸란의 근거라고 주장한 그 아프간에서 오사마를 만나 후원 약속했다. 하여튼 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이제 이 테러센터,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 테러하고 이런 거는 종신형이잖아. 그죠? 총사령에서 종신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무죄 판결은 아마 사다트 대통령을 죽이는 그 파트와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얘기 같네요. 그죠? 그리고 다 연결돼 있죠. 뭐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 뭐 팔레스타인 벌써 연결된 게 막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죠? 또 시리아 내전에 또 어때요? 시리아 내전에서는 반정부군에 또 들어가고 오히려 어때? 반정부 활동을 하면서 시리아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쵸? 막 그냥 아사드 대통령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하마에 있는 사람들을 막 들쑤셔가지고 결국 하마 사람들을 또 죽이고, 물론 뭐 아사드 대통령이 죽였지만, 그러니까 이 테러 단체들이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이상하게 끌고 가. 순수하게 이렇게 어떤 바른말하고, 이제 바른말이라기보다 순수하게 이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이러한 거를 갖다가 어떤 테러로, 폭력으로 끌고 가면서 파멸로 이끌게 하는 것이, 이 테러 단체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파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주도의 제주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그 2012년도에 왜 자스민 혁명으로 무바라크가 쫓겨나고 이제 무슬림을 등에 업은 무르시가 당선됐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취임 전에 미국 감옥에 있는 오마르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마르를 석방시켜서 이집트로 데려오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막 또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어. 그 무슬림 형제단 그 세력들이 열광을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이 무르시 정권이 무너지고서 오마르는 미국에서 2017년도 감옥에서 병사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인생이 그냥 이용만 당하다가 이슬람 아주 그냥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슬람, 로마 카톨릭이 만든 그 이슬람에 그냥 목매어 갖고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영원한 불못에 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한 무슬림 난민의 MC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 그지? 2015년도 9월 13일날 관광비자로 입국을 했는데요. 그래서 10월 6일날 난민 신청을 했는데 2015년도 12월 30일날 정부가 불허했어요. 허락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한국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3명의 변호사가 달라붙었어. 네. 그래가지고 허락이 떨어져가지고 3명의 인권 변호사겠지. 허락이 떨어져가지고 입국이 허용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집트 정부가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슬림 형제단의 간부가 MC가 귀국을 하면 탄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받아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입국이 허락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무슬림 형제단이 중동에 거의 그냥 회원만 500만에서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많이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뻥튀기 해가지고 거기에 언론위원회 사람이에요. 이 언론위원회는 그 중에서 간부가 400에서 500명이야. 그러니까 직접 이제 과격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400에서 500명인데 이 사람들을 2급이라네. 그러니까 이 사람 가운데서 언론위원회가 있대. 언론위원회. 이 언론위원회는 그 중에서 10명 정도의 간부. 예. 그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와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슬림 형제단을 보면서 자,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이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 그죠?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원리주의. 수니파는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 주로 이제 처음에 활동을 했네, 그지? 예. 그래서 이 카톨릭 예수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시아파는 그때 당시 이란이 시아파 이슬람 되기 전에는요. 시아파 이슬람 나라가 원리주의 나라가 거의 없었죠. 시리아가 시아파 대통령이 이제 근데 백성들은 많이 이제 수니파 예수님 믿는 사람 수니파 시아파 막 섞여 있어요. 시리아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시아파 대통령이고 많이 없어요. 다 대부분 다 수니파예요. 그지 이란 사람들이 이제 국민이 70%가 이제 시아파고 국민이 90%가 시아파요. 그리고 이제 이라크가 국민이 70%가 시아파고 30%가 이제 수니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정일 때는 자유로웠어요. 근데 이제 호메이니를 통해서 카톨릭 예수회가 호메이니를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란에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한 거죠. 그래서 시아파 이슬람 원리주의로 하면서 중동 전체를 갖다가 이제 시아 벨트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란이 이제 왕정이었고 옆에가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이 이제 범아랍주의
아랍이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걸 주창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가 시리아잖아, 그지? 근데 시리아는 시아파 이제 이슬람 대통령이지만은 거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로웠어요. 많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이었지. 그렇게 강요하는 데가 아니야. 시아파 저기 저 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레바논도 그래요. 레바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있잖아. 참 희망이 있었어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은 그죠? 복음 벨트로 가면은 이 중동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데 이제 카톨릭 예수회가 손을 쓴 거지. 그래갖고 이란을 갖다가 이슬람 혁명을 호메이니가 성공을 시킨다고. 그러면서 이슬람 샤리아를 국법으로 해가지고 아주 전체주의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란을 갖다가 그러면서 히잡 다 쓰게 하고 여자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이외 최고 종교 지도자 이맘이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백성들을 뭐 독재로 만드는 거지 뭐. 그 상권 분립이 말만 있는 거지. 뭐 무슨 안건을 가져가면 최고 이맘 호메이니가 너 그러면 그냥 끝이야.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면서 시아파 이 호메이니 정부가요. 군대 세력이 이제 아무래도 민족주의 계열이 많잖아, 그지? 군인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을 또 제거를 하는 거야. 이란 호메이니가.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요. 그때 이제 야 이거 아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못 산다 이래가지고 400만에서 저는 수십만인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400에서 500만이 탈출을 했어요. 이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도. 탈출하는 사람들은. 400만에서 하긴 뭐 그 옆 나라도 갈 수가 있나 그죠? 거기는 땅이 그냥 뭐 아프가니스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해외로 이제. 근데 이제 해외로 하여튼 간 사람들이 400에서 500만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은 이 카톨릭 예수회가 이란을 통해 가지고 이 시아 벨트를 만드는 거 아니야. 옆에 이라크를 갖다가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 가지 공작을 통해 갖고 결과적으로 지금 시아파가 잡고 있어요, 정권을. 시아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그렇죠? 예수의 뜻대로 됐죠? 그 다음에 시리아는 그쵸? 이 시아파 대통령이잖아. 지금 50년을 해먹고 있거든. 아들 30년, 아버지 30년, 아들 20년.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못 살겠다 그냥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 데모를 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예수회가 이란이 계속 그 시리아 시아파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란이 도와주고 카톨릭 예수회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란이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레바논 헤즈볼라가 도와주고 뭐. 그래서 그렇게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는데 어때요 지금? 나라만 피폐하게 됐지 아사드 정권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옛날에 그 반군이 빼앗았던 땅을 이렇게 도로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막 이 시리아 정부가 시리아 내전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14살 남자아이가 벽에다 낙서를 했대. 그래갖고 이제 이제 그 대통령이 아마 안과 의사 해다가 대통령이 됐나봐.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사드. 그래갖고 이제 안과 선생님 다음은 당신 차례 아마 이렇게 낙서를 한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비밀 경찰이 그때 이제 용병이 한 3,000명 있대요. 아사드 정권이 이제 막 감시하는 비밀 경찰. 그래서 이제 그 비밀 경찰이 그 학생들하고 친구들 데려다가 고문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면서 발칵 뒤집혀가 이제 그
백성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래갖고 이제 막 반정부 이제 시위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반정부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순수했어. 그러니까 그 군인들 뭐 그 정보 관계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 장성들 뭐 해가지고 예,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사드 정부가 발포를 했네. 발포. 그러니까 이제 총을 맞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이러니까 더 막 그냥 막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또 화학가스 막 뿌려대고 그래서 아이들이 죽고 이러면서 이제 이 아주 완전히 반정부 활동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반정부 활동을 누가 도와요? 미국이라든지 뭐 이 서방 세계가 돕는 거야 또. 그러니까 근데 이 시리아는 누가 도와할까? 카톨릭 예수회 그리고 이제 저기 아사드 저기죠 이란이 이제 도와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이 있어. 레바논 헤즈볼라가 도와주는 거예요. 헤즈볼라 그 테러 단체가 시리아를. 거기에다가 이제 또 IS가 또 일어났잖아. 그제? 이 IS가 이라크의 알카에다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IS를 만들었대야. 원래는 그렇게 나와요. 그랬는데 이 IS 아이들이 우리도 반군 도와줘. 이러면서 이제 시리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략이지 계략. 카톨릭 예수회가 IS를 만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시리아로 들어가서 반정부 하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도 같이 도와줄게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짓은 어마무시하잖아. 그지? 뭐 그냥 뭐 요르단 병사를 뭐 산차로 하향하는 걸 동영상을 내보내지를 않나 뭐 그쵸? 조그만 애들 막 총 쏘게 만들지를 않나 뭐 강간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뭐 내보내지를 않나 뭐 사람들을 잔인하게 막 아주 막 가는 그 막장이잖아 이 IS가. 그러면서 이 반군 활동하던 사람들이 아니 이건 말이 안 돼. 아니 쟤네들은 반군 활동 도와준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반군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IS가 투입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IS가 자기네 이슬람 나라 건국했다고 갖고 뭐 어마어마하게 빼앗았잖아. 그지? 막 이라크에 뭐 모술 뭐 또 어디에요? 시리아에 라까 뭐 해가지고 뭐 또 팔루자라는데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영토를 자기네가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IS 그리고 난리를 쳐댔잖아. 그래갖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젊은 애들이 또 뭐 나도 IS 돼야지 뭐 이 멍청 아주 그냥 허파에 바람든 인간들이 막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3만 명이 모였대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IS는 그러면서 어때요? 그 저기 IS를 오바마 때 뭐 공격을 하나요? 공격을 해는 척만 해? 안 해? IS가 점점 더 일어나. 이 오바마가 카톨릭 예수회잖아. 응? 트럼프 때 와가지고 이제 IS가 소멸된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IS가 오히려 누굴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도와준 거지. 그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운동할 때 그랬어요. 저기 오바마하고 힐러리가 IS 만들었다. 그 오바마 힐러리가 예수회거든. 교황청에 맨날 들러나락 하잖아 그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카톨릭 예수회 그 지령받고 만든 거지. 그러니까 IS를. 그래서 이제 진멸이 됐다고 그러는데 뭐 많이 남아있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시아벨트가 형성이 됐어. 그래갖고 굉장히 어두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카톨릭 예수회가 그 원했던 시아벨트 그죠? 원리주의. 그리고 이제 이 순위파 극단주의 무슬림 형제단을 만들어가지고 테러를 이제 또 이렇게 각종 테러 단체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 무슬림 형제단에서 알카에다에서 뭐 또 IS 뭐 나오고 뭐 그쵸?
뭐 팔레스타인 하마스 또 알카에다에서